우리나라에는 도감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530여 종의 새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10,000종의 새들이 있고요. 그 중에 5%의 새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전 세계의 0.1%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00여 종의 새들을 우리나라가 독점하는 건 아니고요. 그 500여 종의 새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새들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는 호주, 뉴질랜드에서부터 날아와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알래스카까지 가는 새들도 있고요.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새들, 또 우리나라를 거쳐서 시베리아로 가는 새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에 비해서 새들이 많은 이유는 동아시아 철새 루트라고 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9개의 큰 철새들의 항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호주 철새 루트에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특히 물새들의 이동 때문인데요. 동남아와 호주에서 월동을 하고 시베리아로 번식을 하러 가는 도요 물대새들이 마치 모래시계처럼 아래에서 쭉 모여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가 다시 쫙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모였다가 또 다시 퍼지는 그런 형태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중국 동해안에 걸쳐 있는 엄청난 갯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동해안에 걸쳐 있는 갯벌은 전 지구적인 여행을 하는 도요 물대새들의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도요 물대새들한테는 이곳을 거쳐가라고 하는 것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보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철새와 습지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말씀드렸었던 동아시아 호주 철새 이동 루트에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정 등록하고 있는 여러 곳의 습지와 다양한 서식지가 있는데요. 그 서식지들은 실제로 람사르 습지하고 상당히 중복됩니다. 그 말은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는 철새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람사르 습지 자체도 철새를 몇 마리 부양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또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습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철새들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습지에 사는 새들뿐만 아니라 산새라고 하는 새들도 무리 없이 살 수 없죠. 습지는 습지 자체로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치밀하게 보존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습지 개발이 철새들에게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해하는 갯벌을 빼고 얘기할 수 없죠. 자연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갯벌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새만금이죠. 실제로 새만금 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었는데요. 그 10년 동안에 다양한 학자나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붉은 가슴 도요라고 하는 새가 실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모니터링하는 숫자와 번식지로 갔을 때 모니터링하는 숫자, 번식지는 실제로 모니터링하기 좀 쉽진 않습니다. 굉장히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근데 월동지인 호주에서 모니터링을 해본 수를 해마다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90% 이상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한 새들이 다른 곳에 가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붉은 가슴 도요라고 하는 새들은 90% 이상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들 중에 멸종위기에 처한 새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어새라는 새하고 넓적부리 도요라는 새가 있습니다. 저어새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새들 중에 비해서 이동거리가 길진 않아요.
우리나라와 주로 대만을 오가면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000여 마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한 10년 전에 한 2,000마리 정도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의 각고의 노력으로 상당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번식은 우리나라에서 80% 이상이 이루어지거든요. 저어새의 생존은 우리나라에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어새가 선호하는 곳은 경기 인천의 해안이에요. 해안에 있는 바닷가 무인도들인데요.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개발의 압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송도 개발로 인해서 저어새들의 서식지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제가 대만에 가서 저어새 월동지를 둘러봤을 때 대만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었는데요. 대만 사람들은 저어새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더욱더 중요한 번식지인 우리나라에서는 저어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의 길은 그다지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종을 말씀드리자면 넓적부리 도요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크기는 굉장히 작은 도요인데요. 참새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굉장히 작은 도요입니다. 그렇지만 저어새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을 하는데요.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하고 동남아에 가서 월동을 합니다. 근데 이 새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3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에 서쪽 해안을 지나가는 그때 유부도에서 몇 마리 정도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3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순간적인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실수 하나만으로도 이 종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넓적부리도처럼 300종밖에 남지 않은 종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넓적부리와 같은 종들이 좀 더 그 개체수가 훨씬 더 늘어나갈 수 있도록 각국의 노력, 그 다음에 새를 사랑하는 사람, 자연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새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 일상생활에서는 철새와 같이 살아간다는 걸 느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말에나 휴가 때 자연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왜이죠? 그건 자연이 본능적으로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에 갔을 때 다양하고 아름답고 멋진 새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 가치는 우리가 멋지고 재밌는 영화, 감동 있는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만년 지속 가능하게 후세들이 그걸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살았지만 볼 수 없고 박제로만 남아있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 새를 지금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제 아들이 제가 봤던 새들을 박제로 보지 않고 계속 볼 수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